세월호 유가족들과 민주연합 지도부가 내일도 만난다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주연합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어떤 절충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특검 엄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2차 합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특검 후보군을 유가족 측이 제시하고 새누리당이 그중에서 선택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과 PD. 네, 오늘 유가족들 만난 박영선 원내대표 어떤 말들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꽤 깊숙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주연합 쪽에서도 그렇게 보는 겁니까? 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은 오늘은 인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지만 면담이 2시간 이상 진행된 만큼 양측이 세월호법 협상 세부 사항을 두고 상당한 논의의 진전을 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전 위원장을 포함한 가족대책위 집행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6시쯤까지 국회에서 민주연합 지도부와 잇따라 면담을 가졌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빨리 타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에 이어 유가족과 만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들었고 실질적으로는 원내대표끼리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바라는 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이 생각하고 있는 절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던 민주연합은 이제는 진상규명 체제의 확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의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유족들이 수사권, 기소권 포기를 어렵게 결단한다면 특검의 엄정성을 보장할 새누리당의 답이 나와야 한다고 그제 했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어제 진상규명 체제가 작동되면 수사권, 기소권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이 검토하는 절충안으로는 특검 추천위원회를 만들 때 유가족이 우선 후보군을 추천하고 여당이 그중에서 특검 추천위원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유가족이 아예 여당목 2명을 추천하는 방안 등이 전해집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유가족과 만나 유가족의 뜻을 100%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자라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는데요. 민주연합이 몇 가지 절충안을 가지고 유가족과 협의하고 때론 설득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 추천위원 후보군을 유가족 측이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여당이 선택한다, 이런 방안도 있다는 얘기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틀 전이었죠. 세월호법 원내대표 협상 재개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만남이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의 입장이 아직은 통일된 것 같지 않고 유가족 입장도 확실하지 않다며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예정됐던 원내수석 부대표들의 실무 협의도 양당 일정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은 오늘 오후에 이뤄진 유가족과 민주연합 지도부 면담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민주연합 내부에서 절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유가족 측에서도 특검 추천권 보장 등을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가지고 여야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소식들 알아보죠. 민주연합과 참여연대 또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들이 오늘 공동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지적이 되던가요? 네, 민주연합은 기획재정 분야 전문위원회 발제를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던 정부의 마지막 종착점은 재벌 일가의 가계소득 증대였고 봉급 생활자들에게 걷는 세금은 계속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중 첫 번째인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민주연합은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줘 임금 인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권 보장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식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하는 건 대표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재벌 세금 깎아주기며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세 조치를 먼저 철회한 뒤 사내 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 소속으로 토론에 참석한 김유찬 교수는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면서도 담배세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고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만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이유로 반대한다며 개별 사안마다 정부가 내놓는 증세나 감세의 명분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재원이 필요하면 우선 임대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려 조달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조세 공평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는 예전 발언에 발목 잡히지 말고 증세를 솔직히 증세라고 해명하라며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전당대회 때 모바일 투표를 다시 도입할지에 대한 논란,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확산이 되는 겁니까? 네, 일반 국민이 휴대폰을 통해 당직 선거에 참여하는 모바일 투표는 친노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지난 대선 후 없앴지만 며칠 전 문희상 위원장이 재도입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트위터에서 비대위 출범하자마자 이런 시비가 나오면 안 된다고 문 위원장을 비판했던 박지원 비대위원이 오늘은 문 위원장 면전에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박지원, 정세균 두 비대위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하겠다면서 당을 분열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책임을 맡은 분들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아야 한다는 이하 부정관의 마음으로 우리 비대위원 모두는 전당대회 관련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당대회와 관련한 비대위의 역할은 위원장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공정하게 치르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대위가 전대 룰을 만들려고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두 의원 모두 전당대회 룰 문제로 계파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박지원 의원의 경우는 모바일 재도입 시도 자체를 막으려는 비노 진영의 이해관계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상 모바일 투표가 다시 도입이 되면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친노 진영, 이쪽에서는 입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친노의 대표격인 문재인 의원은 오늘 기자들에게 다음 전대 때 다시 국민 참여 경선을 한다고 논의될 경우 방법의 하나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재도입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이런 논란이 커지면 계파 갈등만 부각되고 결국 친노가 공격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경선 룰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박지원, 정세균 의원의 말에 동의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730 재보선 패배 후 침묵해오다 어제 청와대 인사를 비판하며 말문을 연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며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 글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공천, 기초연금법 통과 등 본인이 비판받은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한편 730 재보궐 공천에 대해서는 선거 승리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둔 건 아니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보훈 인사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박근혜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죠.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출됐어요. 네, 대한적십자사가 오늘 중앙위원회 28명의 만장일치로 김성주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한적 총재로는 역대 최연소고 특히 기업인으로서는 최초라서 청와대의 힘이 아니었다면 만장일치 선출이 가능했겠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합 한정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자 활용점정이라며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인사 참사에 이은 소식이라 더 허탈하고 당황스럽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또 한국전력기술 신임 감사에 박근혜 캠프 인사였던 김순견 전 새누리당 포항 울릉 당협위원장이 임명된 걸 두고도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정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관피아 낙하산 적폐 해결을 외치더니 그 빈자리를 선대위 인사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며 박피아의 영전 행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